서킷 속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킷은 브라질의 인터라고스 서킷입니다. 정식 명칭은 오토드로모 호세 카를로스 파시 서킷인데, 이 중에 호세 카를로스 파시는 과거의 브라질 출신 F1 드라이버 중 이름을 떨쳤던 한 명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터라고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F1이 개최되기도 전인 1940년 개장 당시 이 서킷에 붙어있던 이름이 오토드로모 데 인터라고스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레이스 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음악 축제인 롤라팔로자를 개최하는 곳입니다. 또한 1972년부터 거의 매년 포뮬러1 그랑프리를 개최하고 있으며 모터사이클, GT1, WEC 등 장르를 불문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모터스포츠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킷의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라고스라는 단어는 포르투갈어로 호수 사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알프레드 아가체가 스위스에 위치한 인터라켄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킷이 착공되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원래 인터라고스의 땅은 1926년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의해 매입되었지만 1929년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은 주택 대신 레이싱 서킷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38년도에 착공하고 1940년 5월 12일에 서킷이 개장되었습니다. 기대 속에서 F1이 개최되는 72년도가 찾아왔지만 최초의 레이아웃은 노면과 서킷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고 배리어의 소재마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인해 1980년을 기점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 F1 차량도 작은 요철 하나에 민감한 만큼 과거의 드라이버들도 이를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경기가 취소될 뻔했고, 결국 78년도는 리우 데자네이루의 자카레 파구아 서킷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81년부터 89년도까지는 56년도부터 현지까지 매년 열리는 자국 레이스만이 인터라고스에서 펼쳐졌고, 수년간의 공백을 깨기 위해 브라질 당국은 1,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 서킷 길이 단축과 코너 수정을 거치면서 1990년 다시 F1 캘린더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3번 코너인 쿠르바 도스토를 따라 길게 이어진 피트레인 출구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라고스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2014년도에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완전히 폐막전을 대표하기 전까지는 이 서킷이 보통은 최종전을 맡아왔었고, 브라질의 특성과 그랑프리가 열리는 시기가 맞물려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 비가 자주 온다는 점이 될 겁니다. 당장 가장 최근 시즌인 2024 상파울루 그랑프리에서도 레이스 도중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레이스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플래그 상황을 생중계로 볼 수 있었고, 2023년에는 Q3가 진행되던 중에 엄청난 규모의 먹구름과 강풍이 서킷을 덮치면서 세션이 중도에 종료됐고, 하락세를 타고 있던 에스턴 마틴의 두 드라이버가 세컨드 로우에서 스타트하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2008 시즌에 해밀턴과 마사의 타이틀 결정전에서 단 5랩을 남긴 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위의 해밀턴과 5위의 베텔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6위의 티모 글록은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베텔이 해밀턴을 초월하면서 마사의 챔피언 가능성이 올라갔지만, 마사로 1위로 통과하고 난 조금 후에 드라이 타이어의 한계를 느낀 티모 글록이 레이스 최후반부에 베텔과 해밀턴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포인트가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챔피언 타이틀이 F1 데뷔 2년 차인 루키 해밀턴에게 찾아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동에 지어진 서킷들과는 다르게 고도의 편차가 심한 지형이 지어진 서킷이라는 것이 특징인데, 첫 번째 코너인 세나 S를 기점으로 내려가다가 4번 코너인 데시다두 라구부터 또다시 올라가면서 7번에서 12번까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고 13번 코너인 준싸움부터 가속하기 시작하면서 피트 스트레이트까지 계속해 올라가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레이아웃과 현재의 레이아웃을 비교해보면 서킷 길이가 확실히 줄어들고 복합적이면서 난이도가 높은 코너들은 유지한 채 단순했던 직선에 가까운 코너들을 세나 S와 같은 코너로 대체하면서 서킷에 변주를 주었고, 전체적인 주행 난이도를 올리는데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프리뷰마다 말씀드리겠지만 각 코너의 명칭들을 통해 설명을 듣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라고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1번과 2번이 묶인 세나 S입니다. 이 코너는 1980년대에 사용됐던 8km에 육박하는 트랙에서 한 번 더 간소화된 코너인데, 이 CKN이 만들어지면서 단순할 수도 있었던 초월 지점에 한 가지의 새로운 빛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고인이 된 브라질의 레전드 드라이버인 아이톤 세나의 이름을 사용한 코너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인 쿠르바 도 솔은 태양을 향하는 곡선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코너는 세나 S를 탈출하는 라인에 따라 가속 시점이 달라지는 풀 악셀 코너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 때문에 가속 과정에서의 실수가 발생할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코너입니다. 다음 4번과 5번 코너를 묶어 데시다두 라구라고 합니다. 호수라는 뜻을 가진 라구와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데시다가 합쳐져 호수로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실제로 이 코너 방향에는 큰 규모의 호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쿠르바 도솔과 이 코너 사이에 있는 적당한 길이의 직선 구간은 헤터 오포스타라고 하며 두 코너의 연결부 역할을 합니다. 직후 6번 코너를 페하두라라고 하는데, 이는 말발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아웃을 봤을 때 말발굽과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이 코너는 굉장히 애매한 속도로 주파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감속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라한지냐라는 작은 오렌지라는 뜻의 코너를 돌고, 이름부터 발음하기 어려운 피네이리뉴라는 작은 소나무의 의미를 가진 내리막과 헤어핀의 종합 코너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주둥이라는 뜻의 10번 코너 비코데 파투입니다. 실제 오리의 부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인데, 경사가 꽤 높은 오르막이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감속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수 방향으로 내려가는 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11번 코너 메르골류입니다. 풀악셀에 가까운 속도로 공략하는 코너임과 동시에 앞서 설명드린 데시다두 라구와 마주보는 코너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속을 위한 최종 감속 구간인 12번 코너 준사웅입니다. 분기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 만큼 풀스로틀 구간 사이에 있는 코너고, 이 코너 역시 공략 난이도가 아주 높은 곳에 속하기 때문에 당장 2024 시즌 브라질 그랑프리의 장면을 인용하자면, 비가 오는 상황이지만 혼자서 주행할 때도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조금만 트랙을 벗어나면 타이어가 저지력을 잃고 스핀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코너들을 공략하고 피트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길, 수비다 두스 복시즈입니다. 올라가다라는 뜻의 수비다와 피트를 뜻하는 박스를 합한 말 그대로 피트레인으로 올라가는 길로 해석이 되며, 13번과 14, 15번 코너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하나의 직선 구간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풀악셀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DRS를 이용한 멋진 배틀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자세하게 각각의 코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서킷이기도 하고 많은 변화를 거쳐온 만큼 여러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 곳인데, 그런대로 나름의 매력이 곳곳에 숨어있는 서킷이라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F1 관계자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킷을 고르라고 하면 항상 순위권에 들고 나는 서킷이기 때문에 평생은 아니더라도 향후 10수년간은 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라고스에 대한 정보들을 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차후에 만들어질 서킷 소개 영상들 기대해주시고, 저는 다른 트랙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